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네이버 이렇게 뉴스에 떠 있는 기사 중에 우리가 그동안 조정지역으로 이제 묶이게 되면 3억 이상은 정려를 할 경우에 정려세율이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서 한 12%대의 정려 취득세율을 적용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려세율은 그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취득세는 올렸지만 정려세율은 이제 10%부터 50% 사이에 그 구간별로 이렇게 적용을 해왔는데요. 그걸 정부 여당에서는 그 양도세율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그걸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기사에 어떤 게 났냐면 여당 매도 대신 정려, 다주택자를 손을 본대요. 정부에 할증 과세를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잠깐 한번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 역시도 왜 이렇게 나왔냐 했더니 그동안 양도세가 너무 이제 중과가 되다 보니 뭐 언젠가 부모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뭐 집이고 저리고 다 못 들고 가잖아요. 그걸 자녀들한테 어차피 이제 상속이 될 거니까 그걸 나중에 뭐 상속세 물고 또 가져가니 그냥 미리 세금 다 내고 나라에 세금 다 내고 남에게 그냥 하는 것보다 정려세 조금 내고 자녀들한테 미리 그냥 넘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세 차원에서 정려를 처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양도세율이 높아지자 가족 간의 편법 정려 급증 이렇게 돼 있죠. 세금을 다 내고 넘기는데 이걸 왜 편법으로 보는지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뭐 탈세가 넘기는 것도 아닌데 세금 다 내고 넘기는데 오늘 기사에 보면요. 국회 어,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13일 다주택자 편법 정려를 막기 위해서 정려세, 할증과세 추가 도입 여기에 담긴 대책을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대요. 아직 뭐 마무리된 정책이 아닌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또 짚어보는 거는 여당이 뭐 웬만한 정책은 마음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거대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뭐 네이버 기사에 실릴 정도인 것 같으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꿀뚝에 연기가 솔솔 날 때 또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통과되고 하기 전에 정말 세금을 아끼면서 넘겨놔야 될 것 같고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실려 있는 거는 정리 할증에 대한 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꽤 중요한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서 같이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윤 의원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전달을 했대요. 참 신기하네요. 불법입니까? 증여로 넘기는 게 편법입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옛날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이죠.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발표했을 때 서울 지역 매매 대비 정려 건수가 상반기 17.4에서 하반기에 35.7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게 강화가 됐죠. 뭐 종부세도 강화되고 취득세도 강화되고 양도세율도 뭐 강화되고 다 강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이거 보면 이렇게 처음에 13.3%이던 게 최대 50.8%까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이렇게 쭉 늘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을 매매가 아니고 정려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 정려를 양도를 하는 매매로 처리를 하면 세금을 훨씬 좀 더 야무지게 많이 걷었을 텐데 왜 편법적으로 정려로 처리를 해서 나라의 세금을 덜 받게 하노?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정려는 뭐 부동산 투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팔아서 차익 남기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자녀들한테 죽고 난 뒤에 넘기는 것보다 살아생전 뭐 미리 주는 그런 거건데
왜 이걸 편법 이런 걸로만 보는지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또 여기 보면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 이제 아까 현황이 위에 요거였고요. 윤여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 현재는 16에서 65돼 있죠. 요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 원래 일반 세율은 6에서 현재 이제 6월 1일부터는 45% 구간이 생기거든요. 6에서 45%가 되고 1주택 그냥 일반 세율은 여기에 2주택이 되면 16에서 55인데 요게 이제는 26에서 65로 바뀌고요. 그리고 3주택이 되면 어 30% 중과되죠. 36에서 75 요렇게 바뀝니다. 세율이 요렇게 바뀝니다. 이 세율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이제 10%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5억까지는 20% 빼기 이제 누진 1,000만 원 이래가 쭉 이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을 많이 걷습니다. 증여세율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양도세율은 내가 집을 10억짜리를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 집을 살 때 5억에 샀어요. 요 차액 5억에 대해서 세율을 뭐 5억 이상이면 이제 42% 구간이니까 42% 이렇게 과세를 하잖아요. 요 세율을 10억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매매가 10억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매긴단 말이죠. 요 양도세율을 중과가 되면 플러스 뭐 20%든 30%든 보탠 세율을 양도차익에 대해서 매기는데 증여세는 세율은 10에서 50%였지만 요거는 전체 매매 총액에 대해서 매기는 세율이거든요. 증여가액 총액에 대해서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넘기는 금액 총액에 대해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이 증여세율이라는 게 만약에 그 아버지가 제일 처음 집 살 때 예를 들어서 5억에 샀고 아들한테 만약에 10억에 넘긴다 합시다. 10억에 요 차액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1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이것도 어마어마한 세율이에요. 실제로는. 그걸 이 국회의원, 윤 의원님은 챙겨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이 만만찮은 금액인데요. 증여세율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세 그 보증금, 부담부 증여죠.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 전세 보증금 대출. 요걸 이제 깔고 이렇게 증여를 할 때는 그걸 부담부 증여로 보죠. 요럴 때는 비과세인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면 받아가는 거는 아주 쬐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비과세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비과세 되는 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비과세이면서 넘긴다 하더라도 이거를 뭘 할 때는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 무조건 과세로 이제 매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제한서를 이렇게 세금을 더 올려주세요 하는 제한서를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정리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요 모든 걸 조정 지역 일대는 적용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네요. 부담부 증여 시에 이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이제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도 같이 이제 연관이 돼 있으니까 같이 개정하는 걸 또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뭐 종부세부터 뭐 취득세부터 굉장히 많이 강화가 돼 있었죠. 그런 법인 쪼개기, 그 법인이 주택을 샀다. 그것도 옛날에는 그 추가과세가 10%였는데 이것도 20%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1주택 법인이 다 이제 만약에 집을 세 채를 산다. 그러면 신설 법인을 각각각 세 개를 만들어서 한 개씩을 가지게 하는 이런 편법으로 법인을 쪼개게 해가지고 세금을 좀 피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 모니터링을 또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1세대, 1주택 혜택을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경우, 이거는 그냥 가산세까지 강화를 하는 방안을 또 제안을 한대요. 실제로 이사도 가야 되고 위장 전입이라면 이사 안 가고 주민등록만 갖다 놓는 게 위장 전입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국세청이나 이런 우리 그 국가 당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들여다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그냥 원래 있던 집에 뭐 살짝 살면 모르겠지. 다 알라고 덤비면 다 안다는 뜻이에요. 바빠서 다만 안 챙겨봐서 그렇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는 가산세까지를 강화를 하겠대요. 그냥 뭐, 그 요 위장 전입한 걸 없던 걸로 해서 그냥 앞에 주택에 주소만 도로 갖다 놓은 걸로 해서 원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엔드 플러스 가산세까지 더하겠대요. 좀 챙겨봐야 되겠죠, 이것도. 그리고 또 부부가 이제 그 2주택을 보유했을 때 각각 그러니까 아내 한 채, 남편 한 채 요렇게 가지든지 아니면 1인 2주택이든 그러니까 요거도 반씩, 요거도 반씩. 그러니까 아내도 요렇게 두 채, 남편도 이렇게 두 채,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한 채 가지든지 똑같이 종부세를 이제 부과하도록 입법안을 내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주택 이거 보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그동안 뭐였습니까? 그냥 2년 보유, 조정이나 뭐 이런 거 거주 요건이 필요할 때는 2년 거주, 보유와 조정은 거주를 다 해야 되겠죠. 요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집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비과세를 해줬는데 요걸 이제는 현행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보유를 3년으로 3년 보유, 2년 거주 요렇게 하는 걸로 강화를 한대요. 뭐 집을 이제는 최소 3년은 들고 있어야 1주택을 그래도 비과세 받으려면 최소 3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바꾸겠대요. 이렇게 주문하고 여당이 그냥 뭐 거의 뭐 이미 결정권을 다 가진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국회 망치 땅땅땅 하면 또 통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미리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이제 3년 보유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일단 1주택 그 비과세 되려면 3년 보유인 거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려하는 부분이 부담부 정려에 해당되는 거. 전세 자금을 안고 뭐 아들한테 딸한테 넘긴다. 아니면 대출 있던 거 그대로 그냥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거는 부모님이 양도세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일부만 그냥 넘긴다. 이런 거를 다 과세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려 세율을 양도세율에 맞춰서 더 상향해서 세율을 이제 높인다라고 합니다. 세율을 양도세하고 똑같이 해놔놓으면 이거 매매 총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율이 됩니다. 양도는 양도 차이가 안 나면 뭐 낼 세금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팔지만 5억에 사서 5억에 넘기면 별로 양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년은 아버지가 5억에 샀는데 아들한테 그냥 4억 5천에 뭐 손해보고 넘겨도 4억 5천 전체에 대해서 정려세율을 부담을 합니다. 정려하지 마라 소리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동안 탈세하면서 넘긴 것도 아닌데 나라가 정말로 촘촘하게 시줄 날줄을 아주 촘촘하게 할증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아직 뭐 법에 통과된 건 아니니까 오늘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음, 원래 매주 수요일 날 그 누구나 들어와서 그 9시에는 동시에 실시간일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라이브를 제가 한 2주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나눌 수 있는 그 대화의 깊이라고 해야 되면 좀 그런가요? 아니면 뭐 좀 사적인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에 굉장히 한계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제 다시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수요일 날. 어제부터는 원래처럼 멤버십 분들만 그냥 라이브를 듣는 걸로 전환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원님들을 상대로는 한 봐가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그거는 그 꼭 실시간 시간이 아니라도 실시간 한 거는 그대로 업로드해서 누구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할까 생각을 하고요. 그건 대신 깊이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뭐 속닥하게 멤버십 회원님들만 모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어제 주식 얘기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제 개인적으로 뭐 이래저래 또 부동산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뭐 주식은 또 언제부터 했는지 뭐 그런 근황들 그리고 또 세금에 대한 거 그런 부분도 조금 나누고 그렇게 나눴었어요 정보를. 그렇게 하니까 또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은 옆으로 또 숨쉴 구멍을 조금 남기고 유튜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늘 부족한 게 많고 뭐 모자람 투성인데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또 이해해 주시고 뭐 또 용납해 주시고 하는 분들 속에 같이 그냥 티타임 하듯이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또 저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또 밑거름으로 성장한 내용들을 깊이 조절을 해서 또 전체 구독자분을 상대로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유튜브를 실시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멤버십 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좌충우돌 하면서 또 적당한 어떤 그런 뭐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고 정형화해가는 그런 사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원래 뭐 늘 실시간을 하려고 했고 어제도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압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진행은 그렇게 할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